BST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BST를 좀 마무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remove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next와 previous, 어떤 노드의 바로 전 키값 또는 그 다음 키값, 요거를 이렇게 찾는 것이 next, previous입니다. 그래서 이 next라는 연산은 우선 이 트리에 있는 값이 주어져야 돼요. 트리에 어떤 값이 주어지고 그 값에 next 값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next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장 큰 애 12는 next가 없죠. 그렇죠? next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 next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BST 트리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자기보다 커, 작은 애들이죠. 그럼 자기보다 큰 애는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next를 구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next 7을 달라, 7에 next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로 부를 때는 7에 next를 달라 그래요. 그럼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7이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7까지 가는 거예요. 7에 갔는데 그러면 이 노드를 찾았어요. 없으면 없어. 그러니까 이 연산은 값을 못 줘요. 예외 처리를 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근데 찾았으면 우선 얘가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지 없는지. 오른쪽에 있으면은 계속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애. 오른쪽 부분 트리가 있으면은 오른쪽 부분 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 5면 6이 되고요. 7이면 8이 되고, 오른쪽 부분 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계속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계속 왼쪽으로 가야 가장 작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얘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오른쪽에 가서 그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야 되는데 가장 작은 값은 어디로?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 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가장 작은 놈, 계속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6, 9는 가장 작은 놈이 아닌데. 아니지, 맞지? 9는 10이지. 네, 잠깐만. 오른쪽에 있는 애. 헷갈렸어요. 그래서 next를 찾는 거니까 오른쪽 부분 트리가 없어. 갔는데 단말이거나 이런 애들은 오른쪽 부분 트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없고 뭐 단말들은 없어요. 그러면 얘의 next 값은 어디에 있냐면은 다시 부모로 따라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서 얘보다 처음으로 큰 애를 만나네. 7. 얘가 부모가 돼요. 8을 따라 올라가면 9가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next 값이 돼요. 그래서 이 next는 오른쪽 부분 트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야 되겠고요. 구분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구현할 때 힘든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 만들고 있는 그 BST는 이 노드의 부모 링크를 유지하지 않죠. 부모 링크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때 뭘 유지해야 되냐면 부모 노드들의 리스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 노드의 리스트는 어디다 유지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료 구조에 유리하면? 스택에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7을 찾아간다. 7이 아니네? 그러면 넣어요. 루트부터 시작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9로 가겠죠. 7을 찾아야 되니까. 7이 아니네? 9. 여기까지 넣게 돼요. 즉, 스택에 넣으면 스택에서 뽑아내는 애들이 순위가 뭐야? 팝하면 그게 바로 위 부호들을 가는 거죠. 내려갈 때 우리가 스택에 넣고 이제 뽑아낼 때 필요해서 뽑아내서 예를 들면 8이다. 그러면 7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만든 스택에는 5, 9, 7 여기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하나씩 팝하면서 8과 비교해 보는 거야. 8과 비교해 보면. 그럼 얘는 작으니까 얘는 넥스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9 크네. 그럼 얘가 넥스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나 프리비어스도 마찬가지인데 내려가면서 스택에다가 부모 노드를 유지해야 된다. 스택에다가. 프리비어스는 이 경우에도 가장 작은 애 3 빼고는 다 프리비어스가 있겠죠. 바로 이전 값, 바로 전 값. 키값 중에 자기보다 작지만 가장 큰 값이 프리비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뭐 프리비어스 5를 달라. 그러면 이 값이 요 인제로 주어진 값이 트리에 뭐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트리에 있는지 살펴보고 트리에 있으면 왼쪽 서브트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왜냐하면 자기보다 작은 값은 왼쪽 서브트리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프리비어스 값은 뭐야?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가장 큰 값.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니까 왼쪽 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값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쭉쭉 가서. 그래서 5는 4, 9는 8 이걸 찾아야 돼요. 왼쪽 부분 트리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가면 돼요. 따라 올라가서 가장 작은 걸 찾아내면 돼요. 가장 작은 게 아니라 나보다는 작지만 큰 애. 아니 나보다 작은 애. 6이면 쭉 올라가서 5가 될 테고 4는 3, 8은 7, 12는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나 마찬가지로 내려가면서 요 스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한번 실제 해보면 찾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넥스트는 이 키가 있어야 돼. 트리에.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가고 걔 오른쪽에 있냐 없냐. 또 프리비어스는 왼쪽에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없으면 또 오른쪽에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근데 그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만든 find 노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find 노드는 뭘 안 해? 부모 링크를 안 만들어 놓죠. 그래서 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구현할 수 있는데 얘나 똑같은 게 필요하겠죠. 찾아가는 건. find 노드 버전이 하나 필요해. find 노드 버전이 필요한데 무슨 버전이 필요해?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그러니까 어디 갔어?
있나? 음. 요게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파인 노드 버전이에요. 근데 이 버전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지 않으니까 부모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끔 버전을 조금 새 버전을 하나 오버로딩해서 여기다가 노드와 키와 스택을 받는 버전을 만들고 그 스택에다가 부모들을 넣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내용은 뭐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차이 없이 찾으러 내려가는데 찾은 노드가 내가 찾고자 하는 노드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노드를 어디다 넣어요? 스택에 넣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루트부터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내가 방문했던 노드들이. 그리고 이 노드들은 내가 찾고자 하는 노드에 뭐가 돼요? 조상 노드들이 되겠죠. 그 순서는 가장 자기보다 바로 부모는 맨 꼭대기에 있겠죠. 탑에. 그리고 스택 맨 아래에는 루트가 들어있는 형태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find 노드, 그러니까 next나 previous나 둘 다 얘가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다음번에는 이제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버전을 만들 텐데 그때는 얘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왜냐면 부모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까 찾고 나면 항상 그 링크를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였어?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택을 하나 만들고 스택을 사용하는 find 노드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키가 실제 그 BST에 있는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없으면 이제 이 넥스트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키 값이 없었을 때 그거에 다음되는 값을 찾아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있나?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버전은 키가 있어야지만 이제 가는 버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서 주석에 써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서브트리가 있는 경우와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는 여기다 구현하고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는 여기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으면 어디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계속 왼쪽으로 가야지 그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작은 값이 그 값의 다음 키 값이 되겠죠. BST에 들어있는 다음 키 값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오른쪽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내려갈 게 없으니까 올라가서 부모 노드들 중에 찾아야 됩니다. 페런트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나보다 최초 큰 애를 찾으면은 그게 나의 다음 값이 됩니다. 자신보다 값이 큰 노드.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없는 애가 있죠. 어떤 애요? 어떤 애는 이 과정을 거쳐도 넥스트를 찾을 수가 없어. 어떤 애? 그쵸. BST에서 가장 큰 애는 아까처럼 그림의 12 같은 애는 거의 갔는데 오른쪽은 없겠지. 그쵸? 가장 큰 애니까. 그러면 올라가도 루트까지 가도 얘보다 큰 애는 또 없어요.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몰라. 그것도 이제 우리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에 오게 되면 요 순간은 키가
T를 리턴하는 형태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12에 넥스 달라 그랬다. 그럼 뭘 줄까? 12를 주겠죠. 그럼 뭘 알 수 있어? 아, 얘는 제일 큰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굳이 예외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리비어스에서도 3이 가장 작았어. 그럼 3에 프리비어스 하려고 그러면 뭘 주면 될까? 3을 주시면 되겠죠. 음. 여기까지는 제가 했으니까 프리비어스는 비슷하게 요걸 읽거나 보시고 프리비어스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찾아갔는데 존재한다. 존재해요. 그 키가. 이 키가 이 BSD에 존재해. 그러면 왼쪽 서브트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 가지고 비슷하게 프로그램하면 돼요. 거의 똑같죠. 똑같지는 않지. 그 구조는 똑같은데 그 한 일들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넥스트와 프리비어스의 오더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비용은 우선 찾죠. 찾은 다음에 찾고 나서 다시 넥스트를 찾죠. 그러면 찾는 거는 로그 n이죠. BST니까 로그 n이에요. 그 로그 n 찾은 다음에 다시 넥스트 찾는 거는 로그 n. 걔도 트리 높이 이상 안 돼요. 얘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든가 위로 내려가니까 맥시멈 2 곱하기 로그 n 정도?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뭐에 비례해요? 트리 높이 로그 n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와 프리비어스도 로그 n에 비례하는 연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BST에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 연산들은 다 만들었는데 그 BST의 단점은 뭐냐면은 트리의 모습이 사입되는 순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수 있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면 비용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지만 로그 n이 아니라 n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BST의 가장 큰 단점인데 그러면 필요하면 너무 편향이 되면 다시 밸런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트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트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줄까? 균형을 잡는 방법. 그거 보고 그래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가? 기본적인 생각은 트리 정보를 선형 구조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탐색 기능은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인오더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팅이 돼서 나오죠. 그렇죠? 프리오더는 그러니까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를 나누는 기준은 루트를 언제 방문하냐라는 거죠. 인오더는 중간에, 프리오더는 루트 먼저, 포스트오더는 루트를 맨 나중에 방문해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거? 다 똑같이 왼쪽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같은 트리가 있을 때 되는데, 만약에 요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요 순서대로 다시 트리를 만들어 보면 요런 형태가 돼요.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얘는 어때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프리오더로 방문했다 프리오더 순으로 다시 만들면은 원래 모습이 돼요. 근데 얘나 다 내가 원했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오더로 한 다음에 이게 바이너리 서치 하는 거니까 어떤 애부터 넣어야 되냐면 중간에부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팔을 넣고 양쪽에 있는 중간에를 넣고 그런 식으로 이진 탐색 같은 형태로 인오더로 방문한 다음에 인오더를 바이너리 서치하는 형태로 해서 그 만나는 애들을 트리로 새롭게 만들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맞추기의 비용은 대략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오더를 해서 인오더나 프리오더나 포스오더는 트리의 노드를 한 번만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n이에요. 트리의 개수가 n이면 n이고, 이 애들을 다시 해야 되잖아. 얘네들을 다시 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로그 n이에요. n개를 애다니까 n 로그 n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비용은 더 높은 n 로그 n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밸런스 트리를 코드로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해보면 어디가 있냐? 여기에 있는 리스트는 트래버싱 할 때 쓰는 리스트예요. 방문할 때 반복자가 활용하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예전에 썼을 수 있으니까 클리어 시켜놓고 인오더 루트 하면은 인오더로 현재 노드들을 쫙 방문할 거예요. 그럼 리스트에 벡터에 소팅이 돼가지고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이거 아니라 클리어 있을 거예요. 클리어. 그렇죠? 클리어. 클리어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밸런스 트리라고 하는 리커시브한 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거 위에 거 빼고 요것만 보면은 중간 걸 찾죠. 그래서 중앙 거를 넣고 왼쪽 애들 그 중앙 말고 이쪽 애들 똑같이 또 넣으라. 그럼 항상 어떻게 돼? 중앙 먼저 넣겠죠. 중앙 넣고 요거 똑같이 리커시브 하게 하고 오른쪽 애들도 똑같이 리커시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리커시브를 끝내냐? 끝내는 조건은 요 로우와 미드가 같은 경우, 원래 요 로우와 하이가 같은 경우 멈출 수 있는데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요건 언제예요? 그게 이제 두 개만 남았을 때. 굳이 또 그거를 여러 번 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아지거나 두 개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적으로 구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밸런스. sorry.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아닌데요. 로우 하이를 제가 테스트하는 버전은 하이를 먼저 넣는 버전이어서 그렇게. 그러면 요 두 개가 남았을 때 하이부터 넣고 로우 넣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보면 현재 테스트는 잘 통과됩니다. 관련 테스트들은. 그래서 균형을 언제 맞추냐? 균형을 언제 맞출까? 균형을. 우리는 이진 트리는 얘가 어떤 경우에 최적화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가 N개 있을 때 얘를 최적화해서 트리를 만들면 트리의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트리의 높이는 내가 언제든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리의 높이랑 그 노드들 가지고 최적화했을 때의 높이,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가 기준 정의 나름인데 그 차이가 뭐 3보다 크다. 뭐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때 밸런싱을 다시 합니다. 밸런싱을. 그래서 밸런싱을 늘 할 필요는 없고 애들을 하면서 애들 한 결과와 애들 했을 때에 나타난 트리의 모습 그리고 그 개수의 노드들 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트리 모습의 그 차이를 구해보면 너무 크다. 그럼 그때 그거를 이제 밸런싱을 하면 되겠고. 좀 또 뒤로 가서 우리가 BST를 언급하게 된 이유가 range search나 nearest neighbor 이런 것들을 자주 찾아야 되는 응용들이 있는데 그런 응용에서 활용할 때 좋은 자료 구조가 뭐가 있냐라고 해서 우선 BST를 소개해 본 거예요. BST. 그래서 BST에서 range search와 nearest neighbor가 어떻게 되냐? BST에서 range search하는 방법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로우에 해당되는 값을 찾고 해당 노드부터 넥스 알고리즘 이용해서 하이까지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할까? 5, 3, 4, 9, 7, 6, 8, 뭐 다 있네. 이 구조에서 레인지 서치. 그러니까 레인지 서치 3부터 뭐 8. 그러면 3, 4, 5, 6, 7, 8.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3에 가서 3의 넥스트를 달라 그래요. 4를 줄 거예요. 그럼 또 4의 넥스트를 달라 그래요. 5를 주고 5의 넥스트를 달라 그러면 6을 주고 6의 넥스트를 주면 7을 주고 7의 넥스트면 8. 끝까지 왔네?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싼 비용은 아니에요. 싸진 않아. 그래서 이 찾아갔을 때 하나가 3 찾아가는 게 이제 그 로그 n이 될 거고, 여기서 넥스트 부르는 연산들이 로그 n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저렇게 k 로그 n이 됩니다. k 로그 n. 약간 비싸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냐? 인오더로 방문하는 거예요. 인오더로 방문하면은 리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리스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소팅이 돼 있어요. 그걸 얻는 게 ON이에요. 그 다음에 소팅이 돼 있으면은 어떤 키값을 찾아갈 때 뭘 하면 돼요? 벡터고 배열이고 소팅이 돼 있어. 그럼 찾을 때 순차 검색 안 해도 되죠. 뭘 하면 돼? 바이너리 서치하면 돼요. 그럼 로우를 찾는 비용이 로그 n이에요. 그쵸? 얘가 순차적으로 되면 3, 4, 5, 6, 7, 8, 9, 12가 될 거예요. 이런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3을 찾아갔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옆에 있겠지? 쭉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서 어디까지? 하이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오더 한번 하고 바이너리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K번 계속 그 배열의 다음 거 보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 인오더로 이렇게 되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거보다 방법 2가 더 효과적이죠. 방법 3은 인오더 탐색을 하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위를 5에서 8로 줬다. 5에서 8. 그럼 인오더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겠죠. 인오더 탐색할 때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왼쪽은 5보다 작으니까 내 서치에서 필요한 애들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이쪽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의 레프트, 노드의 라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드의 라이트나 레프트를 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이 범위 벗어나면. 그러면 그 범위 벗어나지 않고 안 가게 되면 이 노드하고 끝나면 뭐가 남아? 벡터를 얻어내지죠. 그 벡터는 어떻게 돼 있어? 쫙 소팅이 돼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보다도 작은 비용에 레인지 서치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는 previous와 next 한 번씩 부르면 돼요. 그렇죠? nearest neighbor, previous, next 한 번씩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요 nearest neighbor는 트리에 없는 노드는 어떻게 처리할까? previous와 next 값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키값이 트리에 존재를 하면은 요 두 개 부르면은
nearest neighbor를 찾을 수가 있죠. nearest neighbor라는 건 얘보다 작지만 가장 큰 애. 얘보다 크지만 가장 작은 애. 그런 거 찾는 거지. 3을 주면 4, 5 주는 게 저 형태가 되죠. 잠깐 쉬었다가 스트럭처도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링크. 원래는 left, right만 있었는데 parent가 들어있게끔 하나를 넣고요. 생성자에도 필요하면 특정한 에러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널로 초기화하게끔 요 스트럭처의 생성자도 만들었습니다. 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트리의 그 기본 노드의 자료 구조가 그 노드의 스트럭처가 바뀌었다는 거, 페런트가 들어갔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 쭉 내려와서 다른 거는 뭐 차이가 없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면 add에서 차이가 납니다. add. 그럼 add는 어디에 차이를 줘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left, right를 요 원래 했던 거를 해줬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 뉴 노드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 그냥 한 가지 버전으로 다 날리고. 요게 추가됐다. 뭐 저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쵸? 저 정도는. 땡큐죠. 뭐. find는 뭐 바꿀 거 없고요. 그쵸? 얘도 바꿀 거 없고. next와 previous는 나중에 좀 바꾸고. remove 먼저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어디 갔냐? remove는 이제 내부적으로 요 두 개의 추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요 경우에 remove는 제기적으로 들어가서 요 경우가 이제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키를 찾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remove는 단말인 경우, 모인 경우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얘를 날리려고 그래요. 그럼 얘를 여기로 올리잖아요. 그럼 얘를 올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만 했어요. 근데 모두 해줘야 돼. 얘는 뭘 가리키고 있었어? 요 제거된 애를 부모로 가리킬 수 있었죠? 얘를 요 위에 걸 가리키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 현상이 벌어지지 않지만 우선 페런트 노드, 지워야 될 거에 페런트 노드를 갖고 있다가 바꿔주면 돼요. 물론 여기에 뭐 다른 조건까지 넣어도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할 거 없네. 그래서 저 두 개가 추가가 되고요. 얘도 원래 뒤로 옮겨 놓읍시다. 프라이빗 쪽으로. add, delete, find. 다 됐고. 그 다음에 previous는 우선 지우고 봅시다. find 노드 어딨냐? find 노드 중에 두 번째 버전. 얘는 여기선 필요 없어요. 부모를 쫓아가는 이건 여기는 두 번째 건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가고 스택이 필요 없고 그냥 찾으면 돼요. 넥스트부터 합시다. 페런트를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찾는 노드 찾아서 가면 되겠고 요 부분은 안 변하죠. 요 부분은 안 변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변해? 요 부분 어떻게 변해야 되죠? 요 부분은 따라 올라가야 되죠. 바꿉시다. 냅둬. 음. 얘도 바꾸고 얘는 조금만 다르게 했자면 음?
잘 됩니다. 이제 요 버전은 총 지금 제가 BSD 만든 버전이 4개 버전이 있어요. 4개 버전. 재기적으로 구현, 비재기적으로 구현. 얘는 부모 링크 X, 부모 링크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버전을 만들어 놨어요. BSD는 트리니까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간결하고 쉽습니다. 근데 좀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비재기적으로 짜보는 거예요. 비재기적으로. 근데 이 비재기적으로 짜는 것도 어떤 거는 쉬워. 그러니까 어떤 거가 쉽냐면은 예를 들면 find node 같은 경우에는 find node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 한쪽 방향으로 쭉 가죠. 그거는 어떻게 만들면 돼? 비재기적으로 만들면 반복으로 짜면 돼요. 그러니까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지 않고 한 패스로 쭉 가요. 그럼 그거는 그냥 포문으로, 반복문으로 그냥 짜면 돼. 이렇게 쳐서 노드 키가 키다, 리턴 아니다. 그러면 다음 거는 넥스트 노드는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다시 또 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어떤 버전들은 그냥 반복문으로 쉽게 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버전들이 짜기 어렵냐면은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재기적으로 짜라. 잘 짜기 힘들 겁니다.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BFS를 이용하는 거예요. BFS. Breadth First Search. BFS랑 DFS 있는데 BFS는 뭘 활용해요? 내부 자료 구조를 BFS Q. DFS는 스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number of nodes는 비재기적으로 짰어요. 비재기적으로 짜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Q에다가 노드를 넣어. Q에다 노드를 넣어요. 그 다음에 걔를 빼서 왼쪽 오른쪽 자식 있으면 다시 넣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는 노드의 수를 계산하면은 되겠죠. 그럼 노드의 값이 되는 거고요. get height 같은 경우에는 height는 내려가면서 그 레벨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Q에서 뽑은 놈이 레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 알아야 그 레벨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스트럭처를 하나 더 둬. 그러니까 BFS를 하는데 BFS를 할 때 그냥 노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노드 가지고만은 충분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 그 추가적인 정보를 유지하게끔 BF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드가 있고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Q에 들어가는 거는 루트 노드가 들어가는데 그것의 레벨은 뭐다? 루트 노드의 레벨은 뭐예요? 0이죠.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left와 right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 하면은 레벨을 어떻게 넣어줘요? 플러스 1 넣어주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서 쭉쭉쭉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애들이 이 값이 가장 큰 애가 레벨이 되겠죠. 여기 레벨은 어떻게 구해? 커런 레벨에 맥스 레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이 하이트나 넘버 오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비재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다? BFS예요. BFS는 Q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Q를 이용하는데 위에 있는 넘버 노드는 그쵸? 그냥 Q에다가 노드만 계속 넣고 빼고 하면 돼. 근데 얘는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벨을 알아야 되는 거지, 레벨을. 그래서 그 레벨 정보까지 같이 넣어주게 되면 돼요. 그럼 이 레벨에 있는 자식들 넣을 때는 그 레벨은 나보다는 하나 더 높아지겠죠. 그걸 계속 넣어놓는 거야. 빼고. 그래서 어쨌든 Q에 넣고 Q empty고 이거는 무슨 구조예요? BFS 하는 구조예요. 근데 Q에 뭘 넣냐? 그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얘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in place라는 걸 썼죠. in place는 뭐냐면은 원래 Q에 저 위에 뭐 어떻게 돼 있어? push라는 명령을 쓰는데 push는 자료 구조 자체를 넣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요 레벨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요 자료 구조의 애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또 넣어주면 안에서 또 만들어. 그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값들만 넣으면 요 레벨이라는 자료 구조, 요 레벨이라는 그 구조체 변수는 어디서 생성을 해요? 요 인플레이스 안에서 한 번만 생성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푸시할까 인플레이스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시한다는 건 기존에 이미 만든 애가 있을 때 푸시하면 되겠고요. 기존에 만든 애가 없으면은 푸시하면 두 번 만들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초기 값들을 주면 돼. 인플레이스에. 그러면 안에서 만들어줘요.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겠고 리무브는 좀 복잡하죠. 리무브는 복잡한데 근데 뭐 복잡할 거기보다는 리커시브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서 제거해야 되는데 리무브는 부모 포인트가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것 뿐이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존에는 리커시브하게 찾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버전에서는 리커시브하게 찾아가지 않는 거지. 반복물 써서 찾아간 거고 찾아갔는데 이 노드가 자식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단말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밸런스 트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밸런스도. 어차피 포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근데 Q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Q에 그러니까 이게 BFS 같은 형태인데 이제 우리가 재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Q에다가 left, right 값 그러니까 그 이진 탐색에서의 그 바이너리 서치에서의 low와 high 값을 Q에 넣는 거예요. Q에 넣고 빼내서 여기 보시면 Q에 4개가 들어가죠. low와 mid 마이너스 1, mid 플러스 1, high. 그러면
한 번 돌 때는 어떤 애는 요걸 처리할 거고 어떤 애는 요걸 처리할 거예요. 항상 두 개씩 넣고 두 개씩 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나중에 드리면 보시면 될 거고요. 제일 이제 좀 어려운 게 얘네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를 처리하는 방법.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 오더를 넌 리커시브하게 어떻게 할까? 스택과 큐를 이용해 가지고 나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프리오더만 보면 어떻게 했냐면 프리오더는 루트 방문하고 왼쪽 오른쪽 가죠. 왼쪽 오른쪽 가야 되니까 스택에다가 루트를 넣어놓고 이제 스택에 뽑으면 루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요? 라이트를 먼저 넣고 레프트를 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뽑는 건 뭐가 나와? 라이트가 아래 그러니까 7이면 5 들어갔고 그래서 5를 다시 빼. 그럼 뭘 넣어요? 7, 3 넣어요. 그럼 톱에 뭐가 있어? 레프트가 있죠. 그럼 얘를 빼. 그러면 여기에 뭐 1, 4가 있으면 4, 1. 그럼 또 1 빼고. 그러니까 이 프리오더는 그래도 좀 나. 근데 나머지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는 이제 트리라는 챕터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드린 건 트리의 일반적인 용어들, 특성들 설명드렸고 BST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실제 세계에선 BST는 별로 많이 안 써. 왜? BST는 균형을 유지가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BST는. 그런데 우리가 안 배웠지만 사용되고 있는 트리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가 프리픽스 트리라는 게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레딕스 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트리 구조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DO do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건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갈 때 여기에는 번호가 들어가죠. 그렇죠?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 데이터라는 건 do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가면 do.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돼? BST 형태가 되죠. DG 어느 게 크냐? 뭐야? 맞나? 아, 이거 BST가 아니구나. 이건 다 나오겠구나. A, B, C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N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까지. 이게 prefix tree예요.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검색 트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BST를 안 쓰는 대신에 실제 사용하는 트리들은 셀프 밸런싱 BST예요. 자체적으로 애드하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왜 리바 아
지금은 그냥 우리 BSD랑 차이 없죠. 근데 요거 보세요. 7, 9, 10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얘를 요걸로 끄집어 올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집어넣을까? 11. 어쨌든 얘는 집어넣으면서 그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의 크기를 보고 크기가 벗어나면 리어레인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리어레인지 하는 비용이 상수 비용이에요. 상수.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셀프 밸런싱 트리라고 그래요. 셀프 밸런싱 트리. 이거 원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시켜야 재밌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거 여러분들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저거를 실제 해보는 수업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셀프 밸런싱 트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BL 트리라는 게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있어요. 둘 다 비슷해요. 셀프 밸런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면 얘네들을 안 쓰고 B 트리나 B 플러스 트리를 이용해서 색인들을 만들어요. 색인들을. 그래서 이것도 한번은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들을 우리가 검색하는 색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3보다 크네? 여기 있고. 요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DB에 실제. 그러니까 DB는 따로 있고 DB를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이 인덱스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학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B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DB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들은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이 쓰는 트리들이 B 트리, B 플러스 트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트리에 대해서 좀 더 어드밴스 내용을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소한 ABL 트리, 레드 블랙 트리 중에 하나는 좀 보시면 좋고 여기 있는 요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자료 구조 공부할 때 어디 갔어? 내 마우스.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트리들이 그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스택이나 큐나 BSD 이런 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사이트에 가서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이 레드 블랙 트리는 트리에 있는 애들을 레드 노드, 블랙 노드 이렇게 구분해서 셀프 밸런싱을 해요. 근데 아까 하는 거 보셨지만 하는 건 ABL 트리랑 비슷해요. 양 옆에 있는 거를 보고 그 트리 높이가 왼쪽과 오른쪽이 안 맞다. 그럼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죠. 사입할 때마다. 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라이브러리 안에는 일반적인 트리를 우리가 다루게 하는 그런 어떤 자료 구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택 큐 이런 거 있어도 트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들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자바에는 set map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set map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노트에 살펴볼 게 set map이에요. 근데 그 set map 그 맵을 내부적으로 트리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그럼 트리를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어떻게 뭘로 이용한다? red, black 트리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트리셋에서 contains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 트리셋이야. 그럼 있는 거 없는 거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 로그 n이겠죠. 그렇죠? BST도 아니고 레드 블랙 트리라는 거는 무슨 트리예요? 우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몰라요. BST랑 똑같아. 그 노드들의 특성은 BST랑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집어넣으면서 자체 밸런싱을 해주는 애들이죠. ABI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트리셋, 트리맵이다 라는 것은 add하는 연산도 로그 n, 삭제하는 연산도 로그 n,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로그 n이 되겠죠. 그런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